다음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과목은 우리 군수직을 준비하실 때 하시는 경영학 과목하고 그리고 정보직을 준비하시는 정보사회론, 정사론이라고 저희 보통 얘기를 하죠. 정사론 두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저는 대학원 때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부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두 과목을 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왜 정보학 선생님이 정보사회론 선생님이 왜 경영학도 강의하시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어차피 둘 다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제가 강의를 하고요. 먼저 그 중에 경영학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군수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영학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강의 계획서, 경영학 강의 계획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 한 장짜리 앞뒤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의응답은 이따가 좀 끝나고 받을 테니까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그 참가 신청서를 잘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군수직을 준비할 때 경영학을 꼭 하죠. 군수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자 보급이라든지 총무관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오세요. 네네. 이 경영학 부분에 대해서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군에서 무기를 담당하는 군무원이다. 무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담당하는 군무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1년에 예산에 30억이 있어요. 30억. 이 30억이란 돈을 방산업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방산업체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방산업체에서는 뭐를 주게 돼 있어요? 배터리를 주겠죠. 그때 이 30억을 방산업체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줘야지 잘못 주거나 비리가 있거나 또는 제대로 된 경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 담당할 때 예산이 30억이라는 것을 제대로 써라라는 의미에서 이 군수직에서는 바로 경영학을 배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경영학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계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쉽게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은 회계원리와 재무 파트만 출제가 되는데 사칙연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할 거 없고요. 순수 경영학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순수 경영학 이론만 출제가 되지 실질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위주로 출제가 되는지는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총 12번에 거쳐서 우리는 경영학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경영학분에 보시면 1주차에서는 경영학의 이해 파트라고 해서 경영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트별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1주차에 가질 거고요. 2주차에는 바로 경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적 관리입니다. 바로 사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6월달 시험 문제에 이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탄력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기에 네모칸을 쳐주고 다음 설명하는 근로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 4번에 탄력근 문제라는 게 있어요. 탄력근 문제가 뭐죠? 원하는 시간에 하루에 8시간 정해놓고 좀 일찍 출근하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좀 술 먹고 늦게 출근하면 좀 늦게 퇴근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영하는 게 요번 기출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퇴직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냐, 구성원 관리적인 부분을 보상과 임금 부분까지 전부 다 하실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이론 부분만 출제가 되고요. 사람 관리가 모여가지고 결국 무슨 관리가 되냐면 조직 관리를 하는 거죠. 조직 관리는 예전에는 수직 체계였는데 지금은 수평 관리입니다. 팀장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팀장과 팀원이 있는 거지 옛날처럼 뭐 예를 들어 사원, 차장, 과장, 부장 이런 체계가 거의 무너진 체계죠. 그래서 이 조직은 집단과 조직이 있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울 건데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조직관리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우리 시험 문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관리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내가 직원을 뽑고 조직을 구성했다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 예, 정말 죄송한데 얼굴 인상을 조금만 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내가 조직을 꾸렸어요. 내가 이제 너네 월급을 줄 테니까 니네 이제 열심히 일해라. 어떤 일을 하겠어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이 생산은 순수 제조업이었는데 지금은 제조만의 생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생산 결과물이 유형의 물건만 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무형의 물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생산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죠. 이 교육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무형과 실제 만들어내는 제품의 유형의 제품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산하느냐, 여기에 일환이 되는 게 바로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 이 파트의 일부분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팔아야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들이 있는지를 재밌게 배우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케팅은 항상 세네 문제에 늘 출제가 돼요. 마케팅 파트에 대해서는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케팅까지 끝나서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물건을 주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바로 회계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 파트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 그전에는 네 문제에서 조금 출제가 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회계 원리 부분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회계만 대학에서 2년간 또는 4년간 배우세요. 근데 2년간, 4년간 배우는 거를 우리가 6개월 만에 끝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부분만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수업을 하지만 우리 세무사님을 불러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특강. 이 파트는 사실 저도 경영을 전공했지만 회계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들만 제가 기본적으로 잡아드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당기 순이익 구하는 게 꼭 나오거든요. 당기 순이익 뭐 말이 어려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간별로 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이익과 수익을 비교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실제로 문제가 계산하는 게 나온다. 근데 실제로는 미적분 계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순수하게 사칙연산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이때 문제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배우셨다면 마지막으로 배우셔야 되는 게 바로 재무에 대한 부분이죠. 재무에 대한 부분. 재무에 실패하면 기업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하죠.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이 재무 파트가 사실 이 전 과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야 한 문제? 근데 범위는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업을 안 할 건 아닌데요. 좀 어렵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오면. 근데 계산하는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다 풀어는 드릴 건데 어려우신 분은 과감히 버려도 사실 되시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올해는 안 나왔지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MIS라든지 국제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론 요 파트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국제경영과 의사결정론이나 MIS 부분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한 2시간 내에 끝낼 겁니다. 내용 자체 너무 길게 나가진 않고요. 그래서 인적 조직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까지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게 될 거고 파트별로 제가 여기 나눠놨으니까요. 요 형식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파트에 대해서 문제는 거의 안 풀 거고요. 이론 공부하실 거예요. 이론 공부.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를 풀 건데 4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일까지는 그 날짜가 조금 못 바꿨어요. 제가 좀 급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4월 2일부터 해서 12주간입니다. 6월 19일인가 끝나는데 12회차가요. 그때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는 기본이지만 기출 변형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를 파생하는 문제들을 풀겠다라는 말씀이고 모의고사는 9회, 적중 문제는 9회의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매월 한 번씩 월간 모의고사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간 모의고사까지 하면 총 우리는 15회의 모의고사를 푸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표 점수는 제가 몇 점을 제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 76점입니다. 76점.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해병대가 제일 낮잖아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8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국방부는 군수직이 없습니다. 보통 공군이 제일 센데 공군 같은 경우는 한 74점 정도 조금 더 하면 76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 과목 평균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 점수를 요 정도만 잡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 점수를 90점 맞는다고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필기 성적이 최종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필기 성적은 말 그대로 필기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76점으로 합격하든 92점으로 합격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국말을 할 줄 아시죠? 듣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점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강의를 들었을 때 100점 맞을 수 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100점 못 맞습니다. 100점 맞을 수 없고 저는 목표를 80점으로 공부를 할 건데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은 76점 정도,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는 게 그래도 출제자의 좀 매너라고 한다면 한 문제 정도는 빼고 한 76점에서 80점 정도 형성이 되시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씀을 들고 문제 한번 간단하게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쉬운 문제만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번호대로 해왔어요. 번호대로. 문제 많지 않거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2018년도 19년에 나왔던 1번부터 그냥 몇 개만 뽑아왔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번 회계 문제인데요. 회계 원리 분명히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재무는 포기하더라도 회계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회계의 질적 특성이 아닌 건 무엇이냐? 회계는 정확한 게 중요할까요? 신속한 게 중요할까요? 정확해야 되죠. 회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회계 숫자 하나 틀려지면 아무 의미 없는 불필요한 쓰레기 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회계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회계의 결과물은 다른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독립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다른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충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답은 4번 신속성은 회계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2번 복제 가능한 범위의 규모가 아닌 건 무엇이냐? 내가 경영자입니다. A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A 회사의 운영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B 회사를 또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했던 걸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1번 위험 요소에 대해서 A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위험적인 요소들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B를 반영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 보시면 A 사업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어요. B 사업을 할 때 50%를 똑같이 차지할 수 있는 거 복사할 수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고객이 선택하는 거지 경영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은 2번이죠. 시장 점유율은 복제 불가능하겠죠. 고객이 선택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세금 혜택, A 사업을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B에도 적용할 수 있고 종업원 보상하는 부분도 A 사업을 해봤는데 인센티브를 주니까 종업원들이 일을 더 잘했더라. 그러면 B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옵니까? 이게 그대로 나온 1, 2번이에요. 2018년에 나왔던 거. 3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워요.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원래 제품 가격이 2,000원인데 웨버 상수가 0.2다.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을 최대라고 할 때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두 줄이라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포인터라고 하나요? 이 포인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올렸을 때 고객이 느끼느냐 이거예요. 얼마까지 올렸을 때 웨버 상수라는 것은 그 올린 만큼이 고객이 느끼는 정도예요. 얼마래요 여기요? 0.2라고 돼 있죠? 0.2는 몇 퍼센트죠? 20%. 2,000원의 20%는 얼마입니까? 2,000원의 20%. 우리 초등학교 아니야, 그죠? 400원. 그렇죠. 400원. 그래서 2,400원 이상 올리게 되면 고객은 이거 비싸다. 가격 올렸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대로 얼마까지 가격을 형성하는 게 좋아요? 2,400원을 넘기지 않는 거.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 2,000원에 20%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목표 수익률, 판매 개수, 대당 얼마에 팔아야지만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느냐?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파는 거, 이거 뭐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재밌죠. 면도날은 싸게 팔고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파는 정책. 이게 바로 뭐죠? 딱 어떤 거 어떻게 읽었을 때?
포획 제품이죠. 포획 제품. 여러분들이 면도기를 싸게 샀다면 이 면도기에 맞는 면도날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도기는 공짜로 거의 주듯이 사고 그리고 면도날은 비싸게 파는 거 바로 고객을 포획하는 포획 제품 가격 정책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어렵게 우리가 경영학이라는 거에 두려워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파트는 과감히 버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표는 76점에서 정말 잘 나오시면 80점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